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전체 사회를 보게 될 양동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은이라고 하고요. 팟캐스트 방부터 개발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무배라고 합니다. 중간 실무자들이 사실 모여서 이런 고민사항 이런 것들 나누는 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중간관리자를 대표해서 꼰대끼를 팡팡 내뿜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어려운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낀 세대로서의 어려움은 윗세대, 아랫세대가 둘 다 이해가 가서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윗세대들은 이 개발 NGO를 하게 된 이유가 인생에 굉장히 큰 목표가 있었던 거, 목표와 가치가 있었던 걸 추구하는, 그들은 굉장히 가치 중심적이고 일과 삶의 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랫세대들한테도 그런 걸 기대했죠. 하지만 저희 세대는 그건 열정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못하고 하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또 요즘 세대를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행동으로, 예를 들면 야근이라고 하면 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비영리 조직이다 보니 저희에게는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걸 따오는 책임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도 월급 받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나도 월급 받는 사람이니 나에게 주어지는 일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 아니면 나는 나의 팀원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어딘가 제안서를 들고 뛰어다녀야 하는 사람인가? 4개의 조직에 있어 오긴 했는데 이직할 때 경력 판정이 잘 안 됐어요. 이것도 저희 업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코로나 이 시국에서 저희가 원래 하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굉장히 명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나 실적을 보이라고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또 뭔가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조직적인 차원에서 애쓰는 거를 많이 요구를 받았던 것 같고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르칠 줄도 모르는 것도 많고, 그분이 컴퓨터를 놓고 간 게 인수인계인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다 아는 게 맞나? 그리고 우리 분야는 굉장히 빠른 이슈들이 들어오잖아요. 이 사회 변화에 맞춰서. 근데 나 지금 그거 다 팔로우 하고 있나?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아나? 요즘 또 ESG 나오고 이거 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가이드를 해줘야 될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더 멋있는 일을 하고 싶어. 영수증 증빙하는 거는, 정산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야. 근데 그 일이 없으면 우리 업계는 돌아갈 수가 없는데? 저도 처음에 했던 일이 토너 갈고 이런 거 했고, 보고서 복사해서 퀵 대신에 가져가서 내는 일? 라떼도 했었다. 국제기구에서 잠깐 인턴을 했던 적이 있어요. 분담금을 아무리 받는다고 하지만 기업들의 후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브로셔들을 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우편 발송을 했거든요. 그거를 각 부처의 인턴들이 다 모였어요. 진짜 그날 제가 그 부처에 그 조직 내에 있던 인턴들을 다 만났거든요. 한 방에서. 다들 이제 그걸 봉투를 넣고 이제 풀을 붙이고 이거를 했어요. 갑자기 사무총장이 온 거예요. 사무총장이 와서 너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알아? 근데 사실 약간 좀 그때 나이가 있어서 좀 피식했는데, 어쨌든 너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금이 필요한데 이럴 때 기업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고, 이 기업들은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하고, 이런 거 막 설명을 하면서 너네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일 시키려고 저렇게 사무총장이 와서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보기도 했지만, 정말 그때 인턴들이 되게 많이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날 되게 즐겁게 일을 끝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토너 갈 때 왜 가는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반나절 내내 저금통을 땄어도 왜 따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잡일이라고 느끼지 않고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느꼈나 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복사를 시킬 때 사업계획서 한번, 보고서 한번 보여주지 않고 이 사업, 저 사업 하루 종일 복사만 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잡일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프로세스 내에서 어디에 속해 있고 뭘 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들이 통합적으로 나는지를 알면 조금 더 이게 잡일같이 여겨지지 않을 거. 내가 어디에 어느 톱니바퀴로 들어가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조금 더 받아들이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그래서 문제는 소통이 문제였다. 우리는 비영리인데,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갖게 하는 환경을 중간 선배로서 만들어주고 싶은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다 보니 이 재원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떼와서 우리 실무자들에게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 그러니까 한 7년 차 정도 때 급여가 제가 개발협력에 들어오기 이전에 생애 첫 직장은 일반 직장이었어요. 그때 받았던 급여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지속가능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내 삶의 지속가능성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대기업에서 7년 정도 일했고 3년 공부하고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그럼 이제 10년이잖아요. 이쪽에서 제가 신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연봉을 딱 봤는데 제가 10년 전에 받았던 초봉보다도 낮은 거예요. 저보다 되게 어른이신 분이 제 앞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비판하시면서 후원금을 내도 가령 이제 아동들한테 돈을 줘도 그 돈이 얼마 가지 않는다. 그 돈이 그대로 가지 않는다. 그거를 다 착복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전 너무 충격을 받고 제 직업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전 직장에 있던 이제 선배 언니한테 언니 여기 이만큼 받고 이래요. 여기 너무 조금 받는 것 같아. 어떻게 그랬더니 야 너 그럼 네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돈도 많이 받으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급여를 많이 못 받는 게 정당한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급여를 많이 못 받는 것에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언니가 시민사회 밖에서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ODA 예산이 늘면 우리의 일자리가 안정적이 될까? 우리의 급여가 올라갈까? 오히려 더 계약직을 양성하고 오히려 더 프로젝트 기반으로 사람 쓰고 자르고 하는 이것이 더 완성화되지 않을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내부에서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을. 그럼 결국은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설득해내고 우리가 그만큼의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 말고도 좋은 일이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전문성을 가진 어떤 직업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다 걸려왔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다른 직업들 중에서도 지금 이 직업도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공론화시켜서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발 노동자입니다. 하는 일을 노동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만큼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중요하고 의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 NGO 중에서도 노동조합이 있는 NGO도 있는데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그런 견제의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론화하는 기능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끼리 그냥 탕비실에서 이건 좀 그렇지 않아 라고 했던 얘기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좀 짜임새가 갖추어지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큰 NGO들은 사실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작은 곳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연합해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 활동을 할 것이냐. 사실 이런 것들도 사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노조를 만드는 그러면 그 누군가는 누구여야 하나. 기업은 이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측과 이게 가능한데 그럼 우리의 노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는 거죠. 상대가 누구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협력의 노조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우리의 급여나 우리의 노동 환경이나 처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쟁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거를 넘어서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받은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가? 오히려 그런 걸 또 물어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책무성을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개별 사업장, 개별 단체, 조직에서의 처우 개선 문제는 여전히 한계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업계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나가고 시민들과 이 일의 정당성과 가치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업계 전체의 노력을 통해서 특히나 작은 단체들, 작은 규모의 조직들에서의 최저 처우의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런 것에서는 노조가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그런 쪽으로 초점 맞춰간다면은 기업개발 협력에서의 노동조합이 충분히 설립될 수 있는 근거와 사업 내용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쪽 분야로 들어왔을 때 그때 보였던 어떤 이 분야의 부족함, 그러니까 보완되어야 할 점들, 저도 저의 동료들과 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작을 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10년이라는 기간을 버텼을 수 있고 뭐 즐겁게 일했을 수 있고 이랬는데 내가 만약 지금도 똑같이 불평이 아니지만 어떤 부족함만 계속해서 보고 있다면 되게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의 동료들에게 같이 좀 얘기해보고 논의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되는 주체라는 걸 좀 같이 인식하자.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주체이지 않겠니? 라고 이제 말하고 싶고, 그것에 동의하는 동료들이 조금 함께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동료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우리가 오래도록 동료로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또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그 안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조직 문화는 말할 수 있는 조직인 것 같아요. 후배 활동가들도 말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동료들도 말했으면 좋겠고, 중간관리자는 소수인데 중간관리자를 통해서 전체 변화가 올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 저도 말하지 못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해서 그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좀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